네, 기록이 되고 있나 봅니다. 네. 그 실습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실습 코드를 잠시만요. 어디 있지?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콜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를 치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를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오늘 다 같이 코드를 치면서 해볼까 또 싶었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오늘 공지로 다시 메일 드릴 때 링크를 다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오늘 슬라이드는 저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하나씩 어떤 거 설명드리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기 있는 게 코드 무슨 말이지 싶을 때 슬라이드를 보시거나 오늘 제 발표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쓸 예제는 펭귄 데이터 셋입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 저기 툴이라던가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펭귄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 논문에 나왔던 거고 남극에 있는 세 개의 섬에 사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한 펭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식지, 종, 그리고 암수, 암컷, 수컷 거기다가 이제 세 가지 칫솔을 가지고 체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하기에 따라서 분류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회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범위형 데이터셋인데 저 여기서 평균 최점을 Y로 잡은 거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걸 맞춰보자라고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과정은 이런 X 데이터를 가지고 X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터큰 펭귄이 그림이라는 섬에 살고 있고 암컷이다. 부리 길이가 46.4, 부리 폭이 18.6, 날개 길이가 190이다라고 했을 때 얘 체중은 3,452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새로운 X가 왔을 때 Y가 얼마인지 알아맞추는 게 머신러닝이죠. 이 예측이죠. 근데 요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치스텝을. 왜냐면은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숫자 노름이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그 종을 세 가지 나눕니다. 종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아델리냐, 신스트랩이냐, 젠투냐 라고 하는 하나의 컬럼을 세 개로 만들어서 맞으면 1, 틀리면 0을 넣습니다. 이거를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은 처음에는 하나의 컬럼이었지만 세 개로 늘어나고요. 서식지도 이렇게 비스코냐, 드림이냐, 톨커슨이냐 나뉘어서 이 경우는 드림이니까 1 됩니다. 레이더 포인터를 만들어 볼게요. 네.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별도 이 핑은 암컷인데 수컷이야? 암컷이야? 물어보는 걸 가지고 1과 0을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01, 001, 010, 46.4, 18.6, 19.0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걸 입력받아서 3,450 맞추는 건데요. 이 과정을 파악하는 게 머신러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데이터도 뭔가 처리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왜 여기서 독립변수를 대문자 X라고 했고 동수변수를 속문자 Y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게 X고 이게 Y인데 이거는 숫자가 가로 세로로 있잖아요. 가로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고 세로축은 데이터가 쭈루룩 여기 300개 넘는 데이터가 있는데 쭈루룩 있고요. 이 2차원의 데이터가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건 행렬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행렬은 대문자를 쓰고요. 이건 벡터잖아요. 숫자가 한쪽으로만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 X, 소문자 Y라고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셋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받으면은 나눠서 많은 걸로 학습을 하고 적은 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모델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죠. 그러면 그 사이킨런에 있는 모델 셀렉션 모듈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X랑 Y를 집어넣고 8대 2로 나눌 거야는 트레인 사이즈가 0.8이 될 거야라는 거죠. 입력을 하면은 이 X가 트레인과 테스트 8대 2로 나뉘고 Y가 트레인과 테스트 8대 2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수 나누기 전에 X가 303,000개였는데 나누고 난 뒤에는 트레인과 테스트의 크기를 보면은 266개와 27개로 8대 2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 얘로 학습을 할 거고 얘 이름은 X 언더바 트레인입니다. 그리고 평가용 데이터는 X 언더바 테스트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원하드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스피시즈를 아델리, 친스트레, 젠투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꽤 많은
인터넷 글들과 교재를 보면은 이게 그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get 더미즈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따라가 된다라고 있는데 전 지금 이걸 쓰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get 더미즈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얘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스피시즈도 여기 세 가지 잘 됐고요. 010 잘 됐고요. 아일랜드도 드림, 비스코, 톨거슨 4 잘 나뉘었고요. 그리고 성별도 메일과 피메일 다 됐습니다. 요거 지금 트레인셋이잖아요. 데이터가 많은 애들이. 데이터가 좀 적은 테스트 셋에서 재수가 없으면 몇 개 빠집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우연히 여기 테스트 셋에는 그 친스트랩이 없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여기는 드림이 빠졌어요.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트레인에다 겟더미스를 하고 테스트에 겟더미스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디멘전이 안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인자 개수가 달라져 버리죠. 이러면은 얘를 기껏 학습해 놓은 다음에 얘를 넣었을 때 얘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 변화는 원하드 인코더라는 모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이킨런에 있는 프리프로세싱에 있는 원하드 인코더라는 애를 불러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예제 데이터 그냥 애플, 바나나, 체리 세 개만 갖고 해볼게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데 먼저 얘가 클래스거든요. 원하드 인코더를 클래스에다 불러와서 얘를 이런 OH1란 이름으로 쓸 거야 라고 만들죠. 이게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샘플 데이터를 fit 트랜스폼으로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it은 학습을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트랜스폼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뭘로 변환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뭘로 변환할지는 얘는 알아요. 데이터 받으면 그 숫자에 따라 맞춰가지고 0과 1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샘플 1을 넣습니다.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를 넣으면은 알아서 속에서 이 ABC 정렬을 해가지고 애플은 100, 바나나는 010, 체리는 001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깔끔하죠? 여기서 이게 바뀐 거를 변환된 거를 SOH1이라는 이름 저장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투어레이를 붙이건 요거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얘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행렬인데 메모리를 적게 가져가기 위한 행렬을 써요. 그래서 요거를 넘파이 어레이로 바꾸기 위해서 투어를 붙인 겁니다. 그냥 요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했으니까 잘 됐나 확인해 봅시다. 샘플 데이터 좀 바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얘를 딱 넣습니다. 여기는 피시 없고 그냥 트랜스폼만 있죠. 그렇죠? 바나나가 010에 해당하는 거야라는 건 여기서 알려준 거고 여기서는 바나나는 뭐가 나올지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넣었더니 010이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스피시즈, 아일랜드, 섹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어요. 요것만 딱 따로 잘라가지고 엑스트레인에서 요것만 딱 잘라서 몇 개 봅니다. 아델레, 친스트랩, 젠투, 드림, 비스코, 메일, 피메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똑같이 그 원하드 인코더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피트레스포 넣습니다. 그러면은 쪼로록 나오죠. 숫자가 8개 있는데 스피시즈가 앞에 3개, 아일랜드가 3개, 섹스가 2개예요. 그래서 다 메일인데 끝에만 피메일이라서 01, 01, 01, 01, 10 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건 지금 트레인을 한 거고 테스트도 똑같이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다 학습을 시켰던 OH에다가 트랜스폼을 해서 변환을 시켜요. 이러면은 아까처럼 테스트 데이터가 재수가 없게 몇 개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컬럼 개수가 안 맞는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돼요. 뉴메리컬 데이터도 변화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빌랭스, 그 부리의 길이, 부리의 위아래 폭, 그리고 플리퍼 랭스, 날개 길이. 요거 세 개가 이제 뉴메리컬 데이터고 대강 50 전후한 데이터. 요거는 한 20 정도 되는 데이터, 그리고 200 정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게 표준 편차는 1 그리고 평균은 0인 범위로 바꿔줍니다. 데이터를. 여기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적용하기 전에는 빌 랭스는 한 50 근처에 몰려있고 빌 뎁스는 20쪽이 몰려있고 플리퍼 랭스는 200쪽이 몰려있고요. 이건 색깔 두 개는 트레인 테스트 쓰시고 얘가 적용하면은 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딱 놓이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아직 어떤 모델 쓸지 안 정했잖아요.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형 모델, 좀 전에 김준호 박사님 발표하셨던 것도 선형 모델이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니까. 선형 모델은 여러 개의 인자들에다가 개수를 곱한 것의 합으로 y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수는 그 기여도가 되는 거죠. 어떤 인자가 늘었을 때 y가 늘 거냐 줄 거냐, 변은 얼마나 변할 거냐, 이 개수가 결정하는데 이 인자 자체가 값이 어떤 거는 200에서 200이 중심으로 한 180에서 200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나는 5000에서 5000 중심으로 4900부터 56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개수도 거기에 맞게 굉장히 달라져요. 기본 숫자가 크면은 개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인자 중요도를 판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표준 편차와 평균을 딱 맞춰서 넣어주는 거고요. 트리 모델은 저거 할 필요 없어요. 트리 모델은 요건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누가 살았나 보는 건데 생존자를 확인하는 거죠. 남자야 하면은 yes, no가 있는데 여자였으면 아마 살았을걸. 그런데 남자였으면은 나이가 9.5세보다 많아 하면은 아마 죽었을 거야 하면은 어린 애란 얘긴데, 어린 남자의 가족이 많아? 이랬으면 좀 살 확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이 가지를 어디에 집어넣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스케일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 모델은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능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딥러닝을 한다, 스케일링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인풋이고, 빨간색이 인풋이고 파란색이 아웃풋이고 노란색이 히든 레이어인데, 히든 레이어 사이사이에 여기서 웨이트가 곱해지고 노드에서 더해지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비선 형식을 거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에 y값, 참값과 비교를 해서 다시 역전파를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값을 바탕으로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데이터가 막 들쭉날쭉이면은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하려면 끝에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를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밖으로 튀어나가기 쉬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데이터도 스케일링을 해주고 레이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리 모델 쓸 거 아니면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트리 모델도 해서 나쁠 거 없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기본으로 하는 게 좋다. 결론입니다. 근데 스케일링도 트레인 데이터에서 피 트랜스폼을 하고 테스트에다가 트랜스폼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테스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트레인만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의 분포도 트레인만 가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거 없이 전체 X를 갖다 해버리면은 테스트 셋에 있는 분포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 리키지라 그래서 실제 모델이 사용될 때보다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 지금 잠깐 기분 좋고 앞으로 계속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트레인 데이터밖에 몰라라고 가정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만 딱 넣어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도 뭔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약간의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거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빠르지 코드로 치면은, 자, 코드로 볼게요. 코드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말고 사이킨은 불러오고요. 시본이라는데 펭귄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샘플 데이터로 들어있어요. 펭귄 데이터셋 불러오고 약간의 결치치를 제고를 해주고 333개의 데이터를 X랑 Y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눴고요. 여기서 네, 밸리데이션 안 나오면 예제가 더 예, 그냥 지금은 밸리데이션까지 할 시간이 없고, 예, 실제로는 나눠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원하딩 코드와 이제 아까 애플 바나나 체리 했었죠. 이거 했던 거고요. 그다음 펭귄 데이터 이거 이렇게 지나가고 원하딩 코딩 했던 거. 이게 트레인, 테스트 따로따로 했고요. 트레인은 학습과 변환, 테스트는 학습 없이 변환만. 그리고 뉴메리컬 데이터도 여기서 이런 빌 랭스, 빌 뎁스, 필리퍼 랭스라는 부분적인 데이터에다가 프리프로세싱, 스탠더드 스케일러 불러서 요거를 생성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그 분포를 확인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다 보면 시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배는 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다 뭐 할 차례지 하고 살짝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두 개를 결합을 해야 돼요. 자, 요쪽에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 따로 여기 처리했죠, 그쵸? 여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뉴메리컬 데이터 처리했죠. 이제 붙여요. 붙여서 다시 온전한 X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은 자, 원래는 이게 그 카테고리 데이터가 콜럼이 원래 3개였는데 10개로 늘었고요. 여기서 원화 디코딩을 하면서 그리고 뉴메리컬 데이터는 3개 그대로죠. 값만 바뀌지 플러스 늘진 않았죠. 그대로 오고요. 두 개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온전한 X를 만드는데 numPy라고 하는 파이썬을 제공하는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얘들 좀 행렬이거든요. 266행 8열 행렬과 266행 3열 행렬 두 개를 딱 그냥 붙이는 겁니다. 좌우를. 그래서 numpy 콘카트 바로 할 때마다 바로 새는데 콘카테나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써가지고 요거를 그 원하드 인코딩 한 거랑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한 거를 놓고 XS 0, X는 1, 요거는 좌우로 컬럼만 붙여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개를 붙였다는 의미로 C를 이름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X트레인 C와 X테스트 C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친 거의 쉐입은 8열과 3열을 합치니까 11열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제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머신러닝 모델을 뭘 고를까 싶다가 그냥 저는 만만하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이게 제일 쉽고요. 계산도 빠르고 결과도 대충 잘 나오고 건드릴 게 많이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아까 그 타이타닉 갖고 했던 디시전 트리 있잖아요. 이거를 한 100개 정도, 적어도 20개를 이렇게 짜라라 모아놓은 겁니다.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이 설명력도 좋고 빠르고 다 좋은데 과적합이 잘 되거든요. 학습한 데이터를 외워버려서 외운 데이터는 답을 잘 내렸는데 새로운 데이터 오면 엉뚱한 답을 잘해요. 얘가. 그래서 얘들을 수십 개, 100개를 가지고 다 답을 구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과적합이 많이 예방되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걸 쓸 거고요. 그리고 평가 매트릭으로는 R스퀘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사이캐넌 앙상블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 앙상블.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모아서 쓰는 걸 이제 앙상블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앙상블 모델입니다. 자, 앙상블 모델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가지고 오고요. 평가할 매트릭으로 쓸 R2 스퀘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객체를 RF라고 모델을 만들고요. 빈 껍데기 모델이죠. 학습이 되기 전에. X트레인 C, 아까 컨택한 거, 그거랑 Y트레인을 붙여가지고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 2줄 지났는데 2초, 3초밖에 안 걸려요. 학습이 금방 끝나고 학습 잘 됐나 보기 위해서 이 학습에 쓴 이 X를 넣어서 Y를 예측을 해보고요. 학습에 동원되지 않았던 테스트 셋을 넣어서 예측해봅니다. 이상적이라면 얘는 좋아야 정상이고요. 그쵸? 얘도 같이 좋아야죠. 그래서 R스퀘어를 가지고 R스퀘어 스코어로 트루 폴스를 넣어서 계산해봤더니 학습했을 때 0.98 그리고 학습하지 않았던 평가 데이터가 0.68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쫙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걸로 하면은 연구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모델 하나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했다는 거는 뭔가 기존에 몰랐던 걸 알아냈다. 이렇게 했을 때 논문을 쓸 수 있고 연구를 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인자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연구를 했다고 쳐볼게요. 펭귄의 체중을 결정하는 제일 중인자가 뭐냐고 했을 때 그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뭔지 알죠? 순열 배웠던 거.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이 모델이 지금 믿을 만한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예측을 되게 잘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특히 학습 데이터는. 근데 학습 데이터를 섞어서 넣어요. 컬럼 하나씩. 막 뒤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엉망이 되겠죠? 이 예측값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펭귄 날개의 길이를 막 섞었어요. 딴 데이터는 다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날개 길이 엉뚱하게 들어갔어요. 이 날개 길이 때문에 예측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자가 날개 길이가 중요하다면 값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무리 섞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많아한 인자라는 뜻이겠죠. 요걸 가지고 하나씩 섞어줍니다. 그리고 어쩌다 잘못 섞여서 재수에 의해서
이 컬럼이 되게 중요하거나 의미가 없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컬럼을 30번 정도 반복해서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사이키넌에 있어요. 사이키넌에 인스펙션이라고 있는 한 모듈 안에 커뮤니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다가 트레인 C를 넣고요. 넣어주고 30번 반복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30번 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요. 각 인자별로. 얘를 갖다가 그립니다. 그리면은 스피시즈 젠2가 제일 중요하네. 엄청 중요하네가 나오고 날개리가 꽤 중요하네가 나와요. 근데 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모델은 가벼워서 인자를 뺄 필요가 없는데 되게 무거웠다 이 모델이. 내가 상용으로 쓰려면은 좀 가볍게 나와야 되니까 인자를 중요하지 않은 걸 빼고 싶어요. 이 아델리 펭귄 데이터를 빼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인자를 빼는 게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이 젠2라고 하는 스피시즈는 되게 중요하고 아델리랑 체스트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스피시즈는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딱 인자 이름이 딱 있으니까 중요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까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저렇게 다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이유는 당연해요. 아까 저렇게 글자를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0과 1로 쪼개서 넣다 보니까 컬럼이 늘었고 그 바람에 이렇게 각각 컬럼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 안 되는 모델인 거예요. 이거 모델 쓸 데가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 이순님이 약간 허탈해집니다. 일단 자,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카테고리컬 데이터도 건드리고 뭐 저기 스케일링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했는데 데이터를 새로 받았어요. 이걸 다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처리 기법도 바꿔보고 싶어요. 스탠다드 말고 무슨 뭐 로버스트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 이런 걸 한번 넣어서 더 잘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멋있는 모델도 랜덤 포레스트 말고 무슨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든 딥러닝이든 써보고 싶어요. 앞에 저짓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 중에도 해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모읍니다. 실험을 해서 하나씩 모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지인한테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 논문에 있는 거 이제 긁어서 할 수도 있어요. 모읍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과 검증으로 나눠서 학습으로 가르치고 검증으로 잘 확인을 해요. 이때 이제 컴퓨터 필요해요, 코딩해야 돼요 하죠. 여기 잘 나오면은 땡큐. 그래서 논문 시작가 되는 건데 한번 잘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하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하느라고 열심히 했고 잠도 안 잤고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논문에서. 근데 또 하재요. 자 이제 이걸 써먹자, 후속 연구를 하자라고 하면은 추가 데이터를 또 모아야 돼요. 이거 썼으니까 이 짓을 다시 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하라고 또 과연 이게 또 이 짓을 또 할 생각이 아득해집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전철이 어떻게 했더라 내가 그거 어디다 놨더라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정리해 놓긴 했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하고 있으면은 이 과제 했다가 한 석 달 동안 딴 과제 하다 다시 하다 보면 헷갈려요. 아득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자체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는 저 같은 상황이거나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과제 다 진 빠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지속하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잘 있어야 정상입니다. 보통 많이 없죠. 실험하시는 분들 특히. 근데 요걸 이제 그 땡겨오는 걸 API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근데 갖고 왔다고 치고 머신 모델에서 전처리 방법이랑 요게 어떤 놈이 나온 걸 이용을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아리마, X, 뭐 KNN 등등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다 비교해서 뭐가 제일 좋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 해야 돼요. 이래야지 논문이든 뭐 써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통 논문도 중요하죠. 새로운 거 알아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쓰려면은 웹이나 앱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든 회귀 모델을 한 번 그냥 만들었어요라고 끝나지 않고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연결 단자가 통일돼야 됩니다. 레고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저렇게 그 피규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시잖아요. 목이랑 허리랑 다 빠지면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와도 이거 산다고 이거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바뀌고 이거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얘들을 다 모듈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모듈 만들고 머신러닝 만들고 딱딱 붙이고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를 딱 감싸 놓으면은 거기다 데이터만 넣어서 추론을 딱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끼리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태킹 앙상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러 개의 모델들을 맞춰놓고 얘들의 예측 결과를 가지고 또 새로운 모델을 돌려서 최종 결과 뽑아내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생짜 코딩을 하려면 코드가 정말 지저분해져. 근데 파이프라인 쓰면 그냥 깔끔하게 됩니다. 이게 파이프라인 짠 겁니다. 아까 제가 몇 페이지에 걸쳐 보여드린 거를 한 장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걸 담당하는 모듈이 컬럼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가장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카테고리컬 피처를 가지고 원하는 인코딩을 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피처에다 할지를 정해놓습니다. 스피시즈, 아일랜드, 섹스 요거 세 개에다가 원하는 인코딩을 할 거야 라고 딱 이름을 정해줘요. 카테고리컬 피처스 그리고 카테고리컬 트랜스포머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뉴메리컬 피처 요거는 빌 랭스, 빌 뎁스, 플리프 랭스 세 개에다가 스탠다드 키 적용할 거야 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numerical features, numerical transformer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가 아까 그 콘캔 있잖아요. 딱 이렇게 붙이던 거.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지막에 붙일 때 붙이더라도 그 붙이던 뭘 해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피처는 뭐 이건 이름이고요. 그냥 카테고리컬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는데 카테고리 피처에 적용을 해라. 그리고 뉴메리컬 트랜스포머에다가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데 여기다 적용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두 갈래로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갈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인자마다 도메인 지식이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제곱을 한다던가 어떤 거는 뭐 서로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걸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전처리를 모듈로 만들어서 다 합치는 게 콜런 트랜스포머고요. 이거를 프리 프로세서라고 하는 전처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은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해나만 지정하면 돼요. 두 갈래 나뉘어 있던 걸 합한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입 딱딱 끼워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딱 모양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원하드 인코더 스케일러 붙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파이프라인은 스트링이랑 비슷합니다. 딕셔너리로 만든 아 여기요? 방식이 아 여기요? 명명하고 네 맞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딕셔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코드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건 아까 두 개 결합한 거 콘캣한 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학습한 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순열 중요도 보여드린 거고요. 파이프라인 구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그림도 그 사이키널 기능으로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다이아그램으로 놓고 하면 이렇게 따라라 그림으로 나와요. 근데 아까 지금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는 뒷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그램 말고 텍스트라고 치고 딱 하면은 따라라 나옵니다. 또 디폴트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예 이 줄을 생략을 하고 그냥 저기 이제 실행 그 학습을 딱 시키면은 이 대조럴 구조가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성능을 학습시키고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전체에다가 fit 하고서 데이터를 학습이 돼요. 아까 위에서 따로따로 만들었을 때 이때 똑같았어요. 모델 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만들고 fit 하고서 트레인 XY 넣었잖아요. 똑같아요. 저기 쓰는 문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학습이 됐고요. 성능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있었던 여기서 이게 약간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나왔었죠. 요거. 그쵸? 이게 왜 안 됐었냐면은
그 원하드 인코딩을 다 해놓은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은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구조를 보시면 밖에서 들어갈 때는 원하드 인코딩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그 피처 임포터스를 뽑으라고 하면은 인풋이 원하드 인코딩 전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있는 피처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하다고 판정된 거예요. 스피시즈가. 그리고 서식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종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성별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날개 길이가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결과는 네. 원하는 코딩 하는 거를 네. 다시 백업을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파이프라인 백오드를 어떻게 시키죠? 원하는 코딩을 다시 돌려요. 네,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처 임포터스라는 게 컬럼을 다 흔드는 거잖아요. 네. 걔들을 다 흔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논문에 이런 글이 넣으려면은 파이프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데이터가 뉴메리컬만 돼 있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질문해도 됩니까? 제가 숙제를 좀 10분 좀 오버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숙제를 드리겠다 썼는데 캘리포니아 집값 예측을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 집값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살아보셔서 뭐가 중요한지. 요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데이터셋이거든요. 2만 개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정경은 지역이에요. 집 한 채 한 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집의 연식과 평균 방 개수와 침실의 개수와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와 그리고 위도와 경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값을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파이프라인을 써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답안지를 5분 답안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냥 왜냐면은 숙제를 답안지를 드리지 않고 할 이유가 딱히 없어서 그리고 보시면서 참고할 별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링크를 가시면은 제가 발표드린 양의 몇 배의 길이로 굉장히 긴 데이터 분석과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예측을 만든 거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을 좀 수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 파이프라인에 네. 말고 네. 파이토치 들어가죠. 파이토치 패키지요.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이 파이프라인은 사이킨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태 같은 감사한 분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스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사이킨런 플러스 파이토치예요. 그래서 로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토치 로고랑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있고 요거를 가지고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펭귄 데이터셋 그거를 한 게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이건 제가 제 블로그거든요. 이게 스코치고요. 뭔데 볼까요? 파이프라인이 여기 재밌습니다. 구조가 여기서 일단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저는 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내용의 속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리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넣었어요. 메소드를 아까는 랜덤 프로세스만 했는데 인자에다가 LR을 넣으면 선형회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여기 폴리놈이 들어가서 그리고 비슷한 거고 파이토치를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파이토치를 아시는 분들은 문법이 아주 익숙할 거예요. 파이토치 뭐 그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맨 위가 다릅니다. 일단 이름이 클래스 리그레스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 뭐 짓기 나름이니까 관계없는데 소개는 다 파이토치 코드고요. 여기서 다 파이토치 코드 그대로 돌리면 요건 다 돌아가는 거 따로 확인했고요. 여기에 이제 스코치다 넣는 겁니다. 이제 스코치를 이용해서 파이토치를 파이프 안에 넣습니다.
그 파이토치 코드를 사이키논 객체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모델을 가지고 오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롯 64를 31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파이토치가 쓰는 자료형이랑 사이키는 달라서 그래요. 요거 약간 성가시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넣었죠. 아까는 선형획이 랜덤 프로젝트 없었는데 여기다 토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토치가 들어가고 아까 제가 짠 함수가 뉴럴 네트워크 리그레서라고 하는 걸 하는 그런 클래스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리그레서 모듈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은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만든 모듈이에요. 파이토치 코드예요. 이거를 뉴럴넷 리그레서라고 하는 얘가 정체는 뭐냐면은 스코치에 있는 클래스예요. 스코치가 한 번 더 감싸서 얘는 마치 얘는 사이키논 모듈이야 라는 것처럼 속여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간 희한하게 딥러닝이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보이시죠? 여기 플로 트랜스포머가 아까 그 형 변환하는 거고 뉴럴 리그레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딥러닝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신경망이.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 전반적으로 사이키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펌프 인풋터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짠 나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뉴럴 했을 때 세 개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알고도 해가지고 스캔을 좀 약간 아, 네. 네, 이게 좀 더 안전적일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지금 발표드린 자료랑 제가 만들어서 예제 코드랑 요 글까지 같이 다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